안녕하세요. KCM입니다. 2025년 2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블로그란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요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작과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기를 할 건데 좀 나대지 않고 튀지 않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주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2003년부터 만들었어요. 꽤 오래됐더라고 처음부터. 그리고 티스토리는 2019년부터 만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되게 많았는데 전부 다 이제 서비스 종료됐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래서 한때 저도 이제 튀는 블로그도 좀 만들어 봤어요. 튀는 것도 만들어 보고 운영도 해봤는데 사실 조회수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굳이 이제 부담스럽게 나대는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범한 블로그를 목표로 어떻게 평범한 블로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카테고리나 글 제목에 유의를 하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글 제목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 블로그인데 글 제목을 갖다가 막 뭐 이런 데서 뭐 다 거의 다 비공개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글들을 갖다가 갑자기 막 현학적으로 막 스터디 자료 뭐 이런 도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스터디 도커 스터디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연구 과제 도커 연구 과제 연구 자료 뭐 이런 뭐 도커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현학적으로 있어 보이는 제목을 삼가하자는 거지. 글 제목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현학적이고 있어 보이는 제목을 삼가하고 그냥 도커면 그냥 도커라고 한마디만 딱 요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글의 제목뿐만 아니라 글이 모여있는 이 그룹이 있죠. 예를 들면 웹 개발이다. 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카테고리죠. 이게 다 카테고리인데 요 밑에 이제 요 카테고리 밑에 이제 글이 여러 개가 달리겠죠. 근데 하여간 요 카테고리 제목도 좀 주의를 하셔라. 무슨 뭐 프로그램 스터디 자료, 뭐 프로그램 과제, 연구 자료 요런 것들은 이렇게 현학적이고 있어 보이는 제목은 카테고리든 글 제목이든 둘 다 좀 피해 주시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삼가하자. 그래서 뭐 이런 스터디 자료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자료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제목도 주의를 해야지. 과한 제목은 수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의 제목 자체가 윈도우즈 11 블로그인데 요게 아니라 뭐 윈도우즈 11의 개념, 윈도우즈 11에 대한 나의 뭐 뜨거운 열정, 뭐 윈도우 11과 나의 관념, 뭐 이런 아주 뭐 난해하고 막 너무 막 철학적이고 너무 막 과하지. 과한 이런 제목들은 수정을 하셔서 깔끔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쓰자.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 상념 이런 피상적인 제목을 삼가하고 간단하게 제목을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피상적인 제목은 나중에 보면 정말 손발에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물도 정리를 하자. 특히나 오래된 게시물, 한 10년 전에 쓴 거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자. 자기가
오래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쓴 거를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은 틀린 내용도 졸라 많아. 그리고 손발도 오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은 비공개 처리하든지 백업 후에 삭제하자. 네. 자, 비공개 처리도 할 수 있고 백업 후에 삭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데 보면 관리 기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관리 기능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꾸미거나 아니면 글을 갖다가 뭐 이걸 갖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어딨어? 딱 찍어가지고 얘를 공개, 비공개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있어.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공개 처리를 하든지 비공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글을 통째로 지우든지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삭제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특히나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자. 굳이 남겨놓을 필요 없어요. 정리하자.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업로드에 주의하자. 특히 자기 사진은 괜찮아. 근데 남의 사진을 올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자기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악용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자기 이름도 사실 올리면 안 돼. 남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도 사실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실명을 공개하지 마시고 사진을 올릴 거면은 뭐 풍경 사진이나 올려. 풍경 사진을 올리시고 절대 남의 사진을 올리시면 안 돼요. 올릴 거면은 뭔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실명도 올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방송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 실명을 공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몰라. 절대 실명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친구 간에도 당연히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남의 사생활을 참여해서는 방해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요거 진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급적 자료 위주의 게시글보다는 취미 위주의 게시글을 올리자. 자, 자기가 뭔가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적당히 하시고 그냥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동네 무슨 공원을 가든지 해가지고 그냥 폰카로 찍어가지고 풍경 사진이나 올리세요. 그리고 뭐 그냥 일기 쓰듯이 써 그냥. 차라리 그걸 추천드리지 막 자료 위주로 무슨 그런 되게 뭐 무슨 기술적인 자료를 막 올리려고 너무 용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는 자료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료 같은 거 올릴 거 없이 기술적인 자료 올릴 거 없이 그냥 취미 위주로 블로그 활동하시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기술적인 자료를 뭐하러 올려? 블로그에다 올릴 필요도 없다. 이런 건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미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잡다한 자료도 올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졸업해야 돼. 맞아. 그래야지 진정으로 여러분이 졸업을 한 거야 됩니다. 막 홈페이지나 뭐 이런 카페, 인터넷 카페, 뭐 블로그 이런 데다가 막 자료도 올리고 그거는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야. 그런 짓은. 응? 이제 안 할 때 됐잖아. 그만해. 응? 그만해. 자, 그래서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주제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애니메, 영화, 사진, 연극, 뭐 오페라, 뮤지컬 등등등등등. 여러분이 음악, 미술 등등등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일단 뭐 게임 블로그를 만들어. 그래서 뭐 제목도 뭐 게임 블로그 이렇게 그냥 대충 지어놓고 게임 몇 개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일기 써도 돼. 상관없어. 일단 주제는 그렇게 그냥 대충 정하시면 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짧게 써도 돼. 처음에는 짧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페이스북 한다. 뭐
틱톡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SNS 한다는 느낌으로 짧게 한두 줄만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길게 쓸 필요 없어. 그냥 짧게. 오늘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짧게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고 짧게 쓰세요. 자, 짧게 쓰시고 블로그를 통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야. 남들에게 꼭 그렇다고 뭐 알려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최대한 조심해서 올리셔야 돼. 자꾸 막 남을 막 현학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적당히 하시라. 나중에 보면은 내용이 틀렸든지 막 손발이 오그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시라. 최대한 조심하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친구나 지인에게 블로그를 알리지 마라. 요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려도 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지인들에게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면 나중에 이제 그때는 좋을 수도 있어.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제 블로그에 뭐 올려니까 갑자기 이제 뭔가 신경이 쓰이고 곤란해져.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최대한 절대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시고 그냥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로 그냥 하시라면 돼.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하고 있다고 자랑질하고 떠벌리지 마라. 떠벌리지 마시고 당신이 블로그 하고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야 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그냥 나 게임 블로그 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자기 지인들한테는 알리지 마라.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알릴 필요도 없고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지. 알리지 말고 그냥 활동하시라. 자, 그 다음에 광고성 글이나 불쾌한 내용의 댓글은 모두 삭제한다. 가끔 이제 블로그에 불필요하고 뭐 불쾌한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어. 그래서 보이는 족족 삭제하시라. 댓글 허용을 아예 안 하는 수도 있어. 안 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의 방법이고. 자, 그래서 조회수에 만족하시라는 거지. 댓글까지 바라지 마라. 남들의 호응을 원하면 블로그보다는 다른 사회 활동을 하자. 그래서 딴 사람들이 호응해주는 걸 당신이 원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거면은 사실은 블로그보다는 뭐 교회를 다니든지 뭐 어떤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든지 이런 다른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낫지. 블로그는 사실 호응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응을 받고 싶으면은 다른 거 하세요. 그냥 딴 거 하시고 하여간에 블로그는 조금 이제 그런 적극적인 컨텐츠는 아니다. 되게 소극적이고 한참 뒤에 있는 컨텐츠예요. 블로그로 뭐 하려고 애쓰지 마. 남들의 호응을 원해? 그러면 밖에 나가. 오프라인 가서 하세요. 오프라인 가서 하시고 호응을 원하면은 하여간은 블로그보다는 딴 거 해라. 자, 블로그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렇고 그래서 남의 의견이나 댓글에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게 맞았든 틀렸든 뭐 당신이 글을 잘 썼든 못 썼든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가 쓴 글이 메인이고 네가 쓴 메인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댓글에 너무 의존하지 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이 쓴 본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라. 남이 쓴 댓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뭐 자기가 쓴 본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뭐 분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써. 그냥 닥치고 그냥 쓰시면 돼. 그래서 본인은 분석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쓴 본문 내용을 막 분석하려고 들지 마. 그냥 쓰는 거야. 일기 쓰듯이. 그냥 일기처럼 일단 써. 일단 쓰고 그거를 공개할지 말지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차후에 결정해도 안 늦어요. 차후에 결정해도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시라. 그리고 너무 그걸 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분석하지 마. 그냥 써. 일단 써. 일단 쓰시라. 그래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쫄지 마. 쫄지 말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일단 써. 일단 쓰고 삭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쓰라. 그래서 다소 불분명한 것은 비공개 처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 좀 애매하다 싶은 건 다 비공개하면 돼. 다 비공개하고 블로그에는 기탄 없이 막 올리면 돼. 막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일단 쓰고 비공개 처리해. 아셨죠? 자, 그래서 뭐 글만 쓰지 말고 글 옆에다가 그림이나 사진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폰카로 찍어서 올려도 되고 뭐 그림판으로 대충 그리셔도 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만약 이게 비공개로 할 거다 그러면 딴 사이트에 뭐 예쁜 그림 있으면은 포와도 돼. 사실은 포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갖다 붙이시고 딴 사이트에서 포와 쓰면은 그거를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비공개 처리하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카 요새 많잖아. 그러니까 폰카로 찍어. 아니면 뭐 그림판으로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블로그의 디자인을 생각날 때마다 바꿔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디자인이, 자, 이런 디자인도 보면 초록색이잖아. 그래서 이게 또 한 몇 달 지나면 식상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관리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관리 기능 해가지고 꾸미기 이런 데 들어가서 디자인 바꾸면 돼. 스킨 선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꾸미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 기능 들어가셔가지고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옛날 디자인을 억지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디자인 변경 기능을 사용을 해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3년에 한 번이든 뭐 언제 한 번이든 간에 변경해 주자는 거지. 블로그에 막 뭔가 리뉴얼을 하려고 막 억지로 글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디자인만 바꿔줘도 돼. 그래도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 그래서 디자인의 변경이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은 색깔만 바꿔줘도 돼. 색깔만 바꿔주셔도 된다. 뭐 하여간에 여기 보면 아마 스킨에 보면은 이제 색깔 바꾸는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요건 색깔이 너무 칙칙하니까는 조금 더 밝은 색깔로 바꿔도 되고 색깔만 바꿔도 된다. 자, 그 다음 얘기. 자, 블로그를 2개 이상 운영해라. 블로그를 운영하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야.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아니면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어. 근데 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다음 카카오가 그랬지. 원래는 다음 블로그가 있었는데 다음 블로그 서비스 중지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2개 이상 운영할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올려놓은 자료가 많다. 그런 경우는 더더욱 분할해서 운영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만약에 주제가 2가지 주제를 다루겠다. 자기가 영화도 다루고 IT도 다루겠다. 그러면은 더더욱 블로그마다 할당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의 주제를 한 개의 블로그에 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윈도우 11에 대한 블로그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영화를 집어넣다든지 그러지는 말라는 거지. 그럴 거면은 그냥 블로그를 새로 파는 게 맞지. 새로 팔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IT만 다루고 티스토리는 영화만 다루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할지라도 뭐 계정에 이제 여러 개를 할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블로그를 또 새로 파서
뭐 A 블로그는 영화만 하고 B 블로그는 IT만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마다 할당을 해라. 주제마다 한 개의 블로그를 따로따로 할당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IT 블로그에 다른 주제의 글을 섞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블로그는 가급적 기존 대기업 블로그 서비스를 그대로 그냥 이용하세요. 요게 이제 뭐 요새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옛날에 좀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애매하게 이제 직접 만들려다가 블로그 서비스를 용감하게도 직접 코딩으로 한번 개발 한번 해보려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요새 그런 사람들은 드물겠죠 아마도.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럴 바에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카오나 이런데 티스토리 이런 거 그냥 그냥 그런 대기업 거 쓰세요. 그냥 대기업 거 쓰시고 이게 블로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끝이 아니야. 서버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건 솔직히 답도 없어요. 그냥 대기업 거 이용하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또 간혹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블로그나 웹하드, 클라우드 뭐 이런 데서 용량이 초과했다고 또. 그래가지고 알람이 뜬다. 그러면은 고용량의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찾아서 있으면은 로컬에 다운로드 받고 그거는 이제 삭제하시라. 어차피 그거 너무 큰 용량의 파일은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무료로 쓸 텐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굳이 고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계속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를 쓰고 있다 그러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라. 용량 초과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유튜브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자, 내가 이거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블로그를 먼저 할 거냐 유튜브를 먼저 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직접 음성으로 전달하는 게 더 파워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만큼 손발이 오그라들고 창피스러워질 가능성도 더 높아 유튜브가.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올렸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 그래서 블로그로 몇 년 활동을 해보고 글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유튜브로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유튜브는 나중에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로 먼저 시작해보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로 먼저 글 좀 써보고 좀 뭔가 감이 생겼으면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유튜브나 다른 거 시작하셔도 안 늦다는 거지. 를 크리에이트 하는 능력이나 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유튜브 시작해도 된다. 글 좀 써보고 그래서 블로그로 글을 먼저 써보고 컨텐츠를 본인이 이제 생산하고 크리에이트하는 능력이 이제 좀 갖춰졌다 싶으면 그때 가서 유튜브로 가져도 안 늦다는 거지. 시작부터 막 유튜브로 바로 시작해보려고 하면 너무 용 쓰지 마.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일단 블로그로 먼저 시작해도 돼. 일단 블로그로. 그래서 블로그로 먼저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하셔라. 나는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음성으로 남기지도 않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게임 캡처만 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음성으로 남기지 않는 유튜브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게임 영상만 쭈락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솔직히 그런 거는 사실은 개인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게임 제작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유튜브를 뭐하러 시작을 합니까? 그냥 블로그에만 남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회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동호회가 됐든 아니면 뭐 종교 교회가 됐든 절을 가든 차라리 그걸 하고 말지 아무 말도 안 할 유튜브를 뭐하러 찍고 있어.
그런 거는 시작하지도 마라. 그런 거는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놀아. 집에서 놀아. 그냥. 차라리 딴 거 하세요. 딴 거 하세요. 자, 유튜버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그런 거 음성으로 이겨 남겨놔 봐도 아무도 당신 못 알아봐. 당신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걱정 말고 유튜브를 할 거면은 음성으로 쓰시고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유튜브에다가 자기 목소리에 넣으시고 이것도 못 할 거면 유튜브 아예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게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블로그를 먼저 추천하는 거예요, 사실은. 블로그로 글 좀 써보라는 거지. 자, 그렇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개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뭐 온갖 뭐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뭐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막 만들어 자기 컴퓨터에다가 자기 PC에다가 막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AI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더 난리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블로그 하나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하나에 그냥 정착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굳이 이런 걸 온갖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그냥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난리 부르스 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블로그 하나에 정착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참 블로그가 참 다사다난하죠. 다사다난한데 블로그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목 하나만 바꾸고 글 조금만 바꾸고 공개 비공개 이것만 해도 아주 조금만 색깔만 조금 바꿔도 여러분의 기분이 확 달라져. 기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블로그를 이렇게 바꾸냐 저렇게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는 블로그 운영도 열심히 잘하자. 주의해서 잘하자. 이게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블로그도 꾸준히 잘 관리해주자. 애정을 담아서 잘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M이었습니다.